서울대 법대 도서관은 제가 공부했을 때 시절은 아침에 7시에 셔틀이 딱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걸 타는 학생들이 거의 그 같은 도서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리면서 막 아줌마들처럼 엘리트 똑똑한 친구들과의 경쟁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도움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거다 그러면서 3개월 시험 전쯤 되니까 시험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 기다리면서 보통 1차 보고 그 주어진 2차를 못 붙어도 다시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못해. 그냥 못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의 노력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서울대 법대 도서관은 제가 공부했을 때 시절은 숨 막힐 듯 조용했는데, 그 학교 학생이면 어쨌든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아침 7시 20분까지는 들어와야 제일 끄트머리 안 좋은 자리라도 앉을 수 있었고, 제일 좋은 자리는 정말 7시 인을 해야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항상 꽉 차 있고 가방만 두고 자리 비우고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는 매일매일 하루가 전투적인, 그리고 치열한 곳이었다면, 로스쿨로 바뀌고 나서 잠깐 본 거지만 자리가 다 이미 독서실처럼 내 자리가 딱 있고 책을 다 두고 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제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시험 기간이 아니었거나 뭐 시험이 끝난 직후일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개방된 시험은 이제 좀 아니구나. 그래서 의대가의 의사시험 보는 것처럼 일단은 자리 맞는 치열함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한눈에 들어오는 건 적어졌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저희 때보다는 코로나 이후와 이전일 수도 있지만 모여서 공부하는 느낌은 좀 덜하더라고요. 의전원 학생이나 로스쿨 학생들도 막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하기 힘들었는데, 저희만의 리그, 저희만의 시험, 우리끼리의 치열함과 열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다른 MZ세대에 맞게 공부하다 보니까 도서관의 치열함 이런 거는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의외로 떨어지는 분이 2분 있었는데, 근데 이분 좀 인상적인 게, 물론 나중엔 붙으셨는데 그 서울대 법대 안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학과생이다 보니까 일부러 경영대 도서관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자꾸 흐름을 얘네가 나타나서 끊으니까, 왜냐면 이제 경영대에서 이제 사기업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유학 갔다 오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전제하니까 그냥 한 곳에서 지그시 9시간, 10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분위기가 공부에는 방해되겠다 싶어서 좀 힘들게 법대 쪽으로 나름대로 그냥 큰 마음 먹고 옮겼는데, 제가 그렇게 법대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화제성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거기서 말하는 대화 상대방도 없이 6개월 정도 조용히 그냥 한 장소만 계속 골라서 거기서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부 습관을 흡수하려고 했는데, 먹긴 먹어야 되니까 잠깐 또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나갔다가 휴게실에 앉아서 이렇게 잠깐 있는데,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여학생이 동기 남학생들 붙어서 한 3-4명 같이 오더니 막 가르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에서 2차 넘어갈 쯤이었던 것 같은데 주관식이 되게 어려워요. 목차 잡는 데만 30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논리성은 좀 포기해서 목차 안 잡고 우발적, 순간적 해서 리드미컬하게 배점에 맞게 어차피 점수는 얻어갈 수 있는 전략을 드물게 혼자 썼는데, 그 친구가 목차 잡는 법부터 해서 그게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동기들한테 얘기하니까 동기들이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저랑 같은 2차 시험을 보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합격자 결정까지 해서 연수원 들어갈 때까지 한 5-6개월이 남는데, 이분이 이제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서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회인이 되는 느낌? 학생 같지 않은 이미 붙은 사람 같은, 스스로도 주변도.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자괴감 같은 게 심해서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핸드폰 없애고 그러고 있었는데, 합격자 발표 딱 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분은 시험이 안 되신 것 같고, 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다 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아름아름했던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같이 붙었는데, 시험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왜냐면 이게 주관식 시험이 특히 전제될 때는 자기 자존감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긍정의 말과 이런 걸 많이 듣고 크신 분들은 실제로 그 긍정힘이 있고, 공부하는 내내 자기 열심만 잘 결합하고 거만하게 행동만 안 하면 붙으시는데 시너지가 나요. 반면에 반드시 붙는 건 또 아닌 시험이니까, 왜냐면 또 채점을 하는 출제원이 성향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수도 있고, 4번선 붙고 연수원 들어가서도 나중에 친해진 분들 보니까 자기 상황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부모님 채무나 이런 게 자기한테 다 넘어온 상태에서 견디
견디시거나 아니면 몸에 장애가 생긴 상태에서 사법시험까지 합격하시거나, 그래서 환경이 꼭 좋아야 시험은 붙는 거라는 공식이 일치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부의 힘든 점은 꼭 공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은 극단적으로 자기 정서랑도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시험이. 굉장히 기계화하고 AI 인간이 있다면 거의 그런 삶을 살려고 단순하는 건데, 아침에 7시에 셔틀이 딱 도착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셔틀이. 제가 서울대에 있는 건 크기 때문에 그걸 타는 학생들이 거의 그 같은 도서관 자리를 찾으려고 내리면서 막 아줌마들처럼, 아무튼 그 7시에 들어가려고 6시 50분 45분 차를 타야 되는데, 제가 놀랍게도 6시 3, 40분에 일어나요. 정말 5분 거리에 사는 건데, 그러면 어떠냐? 안 씻고 얼굴에 뭐 안 바르고, 그때는 시간이 없고 또 그럴 정신도 없어서 그랬는데, 나가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선크림은 엄마하고 발라라 해서 바르면서 모자 쓰고 그게 다였는데, 늘 똑같은 추리닝 입고 바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마지막에 잠들기 직전까지 한 새벽 2시까지 봤던 11시에 끝내야 될 양을 갖고 와서 그걸 보다 자는 거죠. 핸드폰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손에 좀 안 쥐고 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바로 공부하는 습관으로 쓰니까 저의 부족함이, 머리 나쁨이 좀 채워지더라고요. 워낙 엘리트 똑똑한 친구들과 경쟁이니까 웬만한 노력을 안 되는데, 거기서 남들보다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을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머리 차이를 좀 극복을 하고, 아침에 그대로 또 책을 들고 나가면서, 아니면 여기 주머니에 연습장에 꼬질꼬질 이렇게 그 전날 공부하면서 외울 것들을 적어서 그냥 푹 찢어요. 그냥 막 꾸겨 넣어요. 여러 개 꾸겨 넣어요. 항상 주머니에는 그래서 막 종이들이 꼬깃꼬깃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기도 하고, 좀 책이 가벼운 구간에서는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럼 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앉는 순간부터 11시 반까지 안 움직이는 거죠. 목표가. 화장실을 어떻게 했냐, 나오기 직전에 책을 들고, 얇은 책, 노트나 이런 거 들고서 그냥 보면서 가다가 보면서 일 처리하고 보면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제 안 움직이고, 11시 30분 정도에 제가 식당이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그 배고픔을 견디려고 바나나랑 커피 우유 정도 먹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침을 먹으면 소화할 능력이 안 돼서 잠이 쏟아지다 보니까 바나나도 되게 절제하면서 먹는 거죠. 밥도 보니까 학생들이 11시 반에 밥 먹고, 팩차기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우유를 먹고 그걸 팩을 만들어서 발로 차는 건데, 팩을 이걸 한 3, 40분 하고 막 땀 흘리면서 들어오면 학생들이 보면 1시 정도 안 꼬꼬박꼬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여기서 오전에 공부량 차이가 많이 나겠다 싶어서 좀 외로운 선택이었지만 저녁만 같이 먹고 점심은 혼자 먹어야겠다. 11시 한 15분쯤에 저희가 빨리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앉으면 11시 45분쯤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이빨 닦으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동선을 해봐야 20분에서 25분 길게 잡아도 쓴 거죠. 그리고 공부하면 거기서부터 1시 10분 되면 벌써 1시간 반 정도 더 공부한 거죠. 이제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졸기 시작해요. 저도 어느 시점은 졸리긴 한데 약간 절제하면서 먹기 때문에 졸린 게 조금 덜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때 씻으러 갔었어요. 이게 한 2시쯤 넘어가면 저도 졸린데 다들 자고 있고, 그러면은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열려 있으면 운동하고, 없으면 체육관 좀 뛰고 나서 씻고 이제 바로 다시 오는 거죠. 그럼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럼 다시 5층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시간을 절약하고 아끼고, 왜냐면 제가 따로 씻는 데가 없었거든요. 잠자는 방에 살아가고 최소한의 시간만 그 방에서 눈만 붙이고 바로 나오는. 오히려 낮에는 절대로 자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쿵쿵거리고 시끄럽고 하나의 룸을 쪼갠 거니까 이거를 모른 듯이 잠들어야 되니까 낮에 정말로 극도로 피곤해야 되는 거죠. 절대 안 자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그럼 이제 2시 반부터 해서 5시쯤까지 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공부하는데, 여기까지는 루틴이 되니까 괜찮았어요. 저도 이걸 한 번의 습관을 잡은 게 아니라 막 올빼미형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고, 그 밤낮을 바꿔서 하면. 그리고 실제 최적의 공부 양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아침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공부를 끝내주는 루틴이 실제로는 좀 장기 레이스에서는 공부 양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힘든데, 밥 먹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집에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방이라도 컴퓨터를 한다든지 뭘 본다든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다들 좀 내려가게 되는데, 가면 의외로 또 시간이 떠요. 딴짓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가 좀 힘들었는데, 특히 노을 지면서 저녁을 넘어가는 시간이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시간이라는 어떤 글이 있는데 정말로 슬펐어요. 그 시간만 되면 형광등을 보는데 너무 외롭고 슬프고 이 공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서 그냥 눈물이 또르르 나섰던 것 같아요. 막막하고 저도 어려웠었고. 근데 희한하게 그때 약간만 그렇게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세팅을 붙여주면, 뭐 초콜릿을 옆에 두고 먹는다든지 카페인 좀 적은 걸로, 그러면 8시 넘어가면서 완전 갑자기 집중이 팍 올라와요. 텐션이 되게 신기하죠. 오늘 공부는 다 했다고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에너지를 다 썼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끔 저도 5시 반 정도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그때도 좀 절제하고 30분 정도 만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슬픈 건 슬픈 건데 그 슬픔의 감성에도 젖었다가 하면 너무 신기하게 눈 깜짝하면 11시예요. 제가 좀 그게 놀랐었어요. 더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 막판에 한 3개월 전쯤 되니까 이 성실함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어요. 근데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까지 쭉 쉬었는데 그거 빼고는 다 이 루틴으로 월화수목금토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웬만한 친구들은 이렇게 못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게 됐죠. 왜냐면 그때는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다들 했었으니까 다른 장소 없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에 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도움이 됐죠. 아, 내가 일찍 오는 거구나, 내가 늦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3개월 시험 전쯤 되니까 아, 이거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밤에 이제 841이라는 공부법이 있어요. 본 거를 8등분해서 예를 들어 한 과목을 8일 동안 보고 다른 과목 8등분해서 보고 그다음에 4등분해서 보고 원래 봤던 거를 4등분해서 보고 그러니까 다 계속 정독하는 거죠. 문제 풀 때 틀렸던 거 오답 체크나 돼 있고 이게 문제집보다는 책 자체에 집중하는 건데 그리고 2등분해서 보고 거의 그렇게 공부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공부가 아니라 양을 끝내야 자는 요 스케줄이다 보니까 2차 때 특히 이걸 하는데 2차 할 때 마지막에는 하루에 막 4시간 자는 상황도 한 달여 간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여기 위장이 되게 아프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토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때 붙었던 분이 저한테 아껴주셔서 하신 말씀인데 생각하지 말라고 딱 하루만 생각하라고 이게 언제 끝날까 붙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일만 하라고. 저보다 머리 좋으셔서 그분은 저보다는 수면을 더 많이 확보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다 몸빵으로 하려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차어차해서 사법시험을 그렇게 붙었는데 붙고 나서는 아 이게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붙는 시험이구나 라고 느낀 게 진짜 실무적인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가 실제 존재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법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천재들이 다 봤던 시험이니까 막상 들어가니까 더 잘하는 그 세분화가 가능하던데 어쨌든 저는 제가 타고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최대치를 해낸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이런 게이지가 있다면 노력으로 그 게이지 끝에까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녀들 자신이 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근데 저는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이 애초에 그 싹을 자르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조언을 어렸을 때부터 못 해준다. 뭐 결혼이든 뭐든 지원은 없다. 딱 대학 보내주는 거 그 정도까지 졸업할 때까지 좀 도와주는 학비 정도? 저는 그래서 생활비나 용돈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저한테는 공부 기간을 짧게 잡아야 됐던 이유고 그때 저희 언니가 국어 공무원 시험을 또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방, 보증금 없는 방, 제가 가외하면서 충당할 수 있는 방 그 정도였고 제가 조금 안전한 그래도 여자들만 사는 방으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시험 막판에. 근데 보증금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부모님 형편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가 없는 건가 아니면은 인색했던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없으셨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 뭐 횡령인가 뭐 사기당하고 이런 것도 집에 있었어서 아무튼 교육이나 자녀한테 돈을 많이 쓰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게 객관적 상황이든 주관적인 어떤 가치관이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저한테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있었고 1년 반 내지 2년 안에 사실 그거 아니면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돈을 벌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알고 시작해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마트에서 10시간 있어서 일하셨다가 제가 대학교 가서 가외하면서 안 하셨는데 제가 다시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또 마트에서 일하시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제가 쫓기는 거예요. 그럼 밤에 막 지나고 아파하시고 이런 걸 좀 보잖아요. 그리고 되게 영혼 없이 창백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그 모습을 제가 윤현 씨 많이 봤던 거 그다음에 갑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봤고 또 계산 틀리면 월급에서 깎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가외하면 1시간에 버는 게 엄마는 막 3-4시간, 4시간 일해서 버는 그런 게 되니까 가외를 많이 할 때 막 4개씩 했거든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4개씩 하면서 제 학업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면서는 이거저거 다 못하니까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이 다인 거죠. 그것도 알다 보니까 되게 냉정하게 친구들한테도 좀 끊어내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최선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꼭 그 뜻만이 아니라 하기 싫은 마음을 이런 거잖아요. 이번이 한 번의 기회면서 마지막에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시험을 다 보지도 않았는데 1차 붙고 2차 직전에 제 마음이 아 진짜 못해 더는 못해 막 이런 거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 기다리면서 보통 1차 보고 그 주어진 2차를 못 붙어도 다시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못해
그냥 못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매일매일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의 노력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면 지금 너도 좋은 건 아닌데 너무 건강을 믿었던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타이레놀 같은 거를 막 생리통 이런 거 있으면은 친구들은 공부를 적고 막 그냥 쉬러 가는데 저는 타이레놀 먹고 계속 견뎌보니까 거의 한 통을 다 먹는, 그러니까 항상 타이레놀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면역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놓으면 놓겠다라는 무모한, 그러니까 그거 잘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시절의 제 절박함이라는 게 별로 살고 싶을 만한 기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 길밖에 안 보였었고 이 길만이 성공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죽고 자는 자는 살고 살는 거죠. 그 마음으로 했으니까 어차피 이게 내 최선이고 이 최선이 이 정도면 시험의 커트 여기면 받아들인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합격자 발표 기다려서. 왜냐면 나는 매일매일 최선에서 내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커트라인 미치면 한 번 더 한다고 올라가지 않겠더라고요. 그 힘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붙어서 그냥 사보연수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들부들 떨게 돼요. 그러니까 좀 감각적인 것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공부 자체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좀 그렇게 되어 가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근데 이거를 노출하는 친구도 있고 드러내지 않는, 왜냐면 좀 사람이 너무 좀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척 마음은 다 타들어가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자기 분석을 좀 했어요. 공부의 흐름을 놓치는 걸 슬럼프라고 한다면 짧게 놓치면 3시간, 많이 놓치면 3박 5일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갇혀있는 미로 속에 아니면 늪에 빠져가는 우울함 같은 것도 오죠.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못 움직이겠고, 어떻게 보면 번아웃인데 눈물만 막 흐르고 이 방에서 갇힌 것처럼 새창살이 있는 것처럼 못 나가겠고 계속 펑펑 울고 있다가, 그럴 때 이제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나처럼 열심히 혹은 절박한, 그러니까 사람이 상황이 같아야 서로 연민에 혹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했던 분들이 좀 저랑 비슷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더 안전해도 다른 방식으로는 다들 좀 타이트했었는데, 한 이 길을 택했을 때 여유가 좀 없는 편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무너졌을 때도 아까 밥을 같이 먹었던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룹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손잡고 사이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슬럼프의 시기는 다 다르지만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은 조금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는 루틴이 있었는데 일단 많이 울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뭐가 먹고 싶은 시점이 와요. 한 3, 4시쯤 아침에 일어나지 못 일어나고 울고 또 울고, 그럼 자다 깨다 이러면서 버티다가 이제 슬럼프 극복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오후 3, 4시쯤 됐을 때 배가 너무 고픈데 그 집 앞에 디델리라고 떡볶이 아세요? 그게 지금도 이화여대 쪽에 있어서 한번 찾아가서 먹었는데 설탕 맛도 나면서 되게 좀 맛있더라고요. 짭조름한 게. 그래서 그게 그 당시 물가로 저한테는 비싼 돈이었거든요. 한 끼밥이 한 2,500원, 3,000원대씩인데 걔가 거의 사이다까지 해서 먹으면 그건 4,500원 됐으니까 거기서 저한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죠. 전 그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에 제가 하루 안에 쓰는 돈은 8,000원, 9,000원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다 써버리는 그날. 그 도서관에 가서 앉기 위해서 걸어갈 힘도 없고 버스 탈 힘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런 기본 비용이 나오는데 그거 저한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딱 가서 문을 딱 열 때 거기가 꽉 차 있는데 이때 정말 놀랐어요. 문 딱 열려고 하는데 제 자리만 비어있는, 원래 제가 앉는 자리. 그러니까 그 성실함 때문이었는지 그 도서관에 그날은 변수가 없었던지 원래 오던 친구들만 와서 제 자리를 안 앉는 거죠. 그거랑 한 번은 2차 때 어떤 여학생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제 자리가 제일 깊고 비싼 자리, 그러니까는 맞기 어려운 자리인데 여학생이 가방을 쓱 치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맡아놓은 거야. 그분은 저랑 같은 기수로 들어가셔서 여검사 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도 알고 저도 되게 좋은 기억인데, 그리고 이런 경험 2번 정도 있었는데 이게 문을 열 때 일단 책상에 그래서 어쨌든 자리가 있거나 없어도 빈자리가 있어서 그냥 원래 남의 자리인데 이제 그날은 비어있어서 앉으면 여기서 안도감이 딱 들면서 됐다, 슬럼프 끝, 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공부의 흐름을 탔잖아. 파도를 타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세레모니를 하지 마라. 친구들한테 나 왔어 이러면서 다른 친구도 공부를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다른 친구도 그 아이만의 슬럼프가 올 텐데 걔 공부 잘 되는 시점을 내 슬럼프로 인해서 끊어버리면 그 친구도 결국 나한테 그런 도움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슬럼프가 배가 되거든요. 7명이 지나면 7번의 그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전쟁에 있는 같이 싸우는 중인 것처럼 그냥 나는 내 총 쏘고 네 자리 빨리 앉아서 빨리 이 전열에 맞게 너도 네 일 해, 이렇게 그냥 눈빛, 손짓, 이게 다예요.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몸이 회복됐으니까 따라잡는다. 그러니까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순간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이겨서 몸에 슬럼프가 온 거라면 이걸 5-6번 큰 텀으로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가 되면서 스스로한테 이게 최선이었어. 왜냐면 그
그때 외로움, 친구랑 말하고 싶고 딱 절제하고 저녁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그리고 빵 하나 사서 올라가는 게 좋죠. 딱 몰입해서 공부를 해서 저녁쯤 됐을 때 몸이 되게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였던 거죠. 말 그대로 몸이 힘들었던 거고, 그때 공부 리듬만 딱 잡으면 생각보다 빨리 추월하거든요. 딴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1년 내도록 같은 공간에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없어져요. 2박 3일. 그러면서 얼굴이 노래서 까매서 또 부들부들 떨면서 오고, 이걸 한 바퀴 다 도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슬럼프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거구나. 그때 잘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